한산대첩. 한산대첩은 살수대첩, 귀주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이면서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역사적 의의가 가장 큰 해전이었습니다. 한산대첩의 결과로 일본의 주력 수군이 모두 격파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에 나서지 말고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인 와키자카의 73척 중 59척이 한산대첩에서 격파되었고 2일 후인 7월 10일 앙골포 해전에서 42척 중 20척이 격침되면서 일본 수군의 주력이 붕괴된 것입니다. 유성룡은 한산대첩으로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산대첩으로 임진왜란 전체 국면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한산대첩이라고 불리는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승리는 아주 작은 첩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산대첩의 승리를 조정에 보고하는 임진장초에는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7일에는 동풍이 크게 불어서 역풍이었으므로 배를 운행하기 어려웠는데 고성 땅 당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으므로 수군들이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피난하여 산에 올랐던 그 섬의 목동 김천손이 신의 군대를 보고 급히 달려와서 말하는 내용에 대중소선을 합하여 적선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쯤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알리고 8일 이른 아침에 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고급 정보를 적지연을 추적하는 병사들의 탐망선이 아닌 주변 백성들에게서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이미 백성들과 잘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전 당항포 해전을 앞두고는 현지 병사인 강탁이 일본 함대가 거제로 향했다는 정보를 알려왔고 귀하인 김모 등은 적 함대가 당항포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순신은 김천손의 제보를 근거로 견내량으로 접근하여 적선이 실제로 정박 중임을 확인하고 협소한 견내량에서는 대형 전선인 판옥선의 기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넓은 바다인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다음 하객진으로 포위하여 함포 사격과 화살 공격으로 싸울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그간의 승전 경험을 토대로 일본 수군이 가까운 육지로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견내량에서 한산도까지는 대략 12km로 오전 9시나 10시경에 적 함대와 마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 함대의 유인은 선봉에 나선 5에서 6척의 전투선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선봉의 배들이 공격할 듯 일본 함대에 접근했다가 후퇴하는 모양을 보이자 와키자카의 전 함대가 일시에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와키자카가 1500명의 왜군으로 5만이 조선 농민군을 무찌른 용인 전투의 승리에서 얻은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군을 유인하던 이순신 함대는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좌우 중앙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좌우측 함대의 선수는 외 선단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하였고 중앙부는 제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양쪽 날개를 펼치는 동시에 한산도 근처에 매복한 또 다른 조선 수군이 왜군의 뒤를 막고 커다란 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앞뒤에서 하객진을 친 것과 같다고 하여 쌍하객진이라고 하며 커다란 원 안에 왜군 수군을 가둔 형상입니다. 이순신은 원이 바깥에서 안쪽에 위치한 외 선단에 각종 화기를 일시에 발사하여 적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이 작전의 중요한 요소는 각종 대포의 사정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선 함대에서 쏜 포탄이 건너편 조선 함선을 맞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확한 거리 예측에 관한 대비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격전을 치렀던 시간은 1시간 내외로 그리 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기록에는 와키자카의 가신인 사효해와 시치에몬을 비롯한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전사했다. 와키자카는 방패가 많이 붙어있고 속도가 빠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후퇴하여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입고 있던 갑옷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으니 실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적혔습니다. 한산대첩은 승리 시점과 의미가 특별하였습니다. 첫째,
전쟁 초기 조선군은 육지에서 참담한 패배를 거듭하면서 평양성이 함락한 절박한 시점에 거둔 의미 있는 대승이었습니다. 둘째, 종전의 해전과는 달리 일본 중앙 주력 수군과 조선 통합 함대 간의 정면 대결에서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셋째, 한산 대첩을 계기로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장악하게 되는 임진왜란의 분수령을 이룬 승리였습니다. 당시 권희씨는 평양성을 함락시킨 후 의주로 도주한 조선의 선조에게 편지를 보내 서해를 통해 10만의 수군이 올라온다고 협박하자 조선 조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순신의 수군이 한산 대첩을 통하여 왜군의 서해안 진입을 분쇄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평양까지 진격한 권희씨의 일본군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산 대첩으로 제해권을 잃은 일본군은 서해안을 통한 수륙 병진 전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육전에서도 호송세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가 도쿠토미 이이치로는 한산 대첩에서의 일본군 패배의 원인을 일본 선박의 취약, 일본 수군 장수들 간의 갈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 경시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후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무조건 회피하는 전술을 선택해야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산 대첩은 무엇보다 해전 자체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가장 컸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외에도 전쟁터를 아군에게 유리한 넓은 장소로 유인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 육전이 아닌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효과를 본 하객진 전법을 시도하여 적의 함대를 공격,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 수군이 화포가 가진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일본 수군의 전술인 배를 접근시켜 상대방 배로 뛰어오르는 단병 접전의 기도를 무산시키는 전법으로 와키자카에 이어 구키와 가토의 함대를 연이어 격파했다는 것은 해전사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